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자당 대통령이 김정은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등 뒤에서 좌익과 손잡고 자당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 등장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탄핵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자유한국당과 신설합당 또 새로운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신설합당하자고 제의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언론이 유승민 의원을 편들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이유는 뭐냐? 이 언론이 유승민 그리고 김무성 그리고 탄핵파와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공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잘못되고 유승민의 이념적 배신, 좌익 부역자 역할이 폭로되면은 언론도 공범 입장에서 같은 피해를 받게 되니까 이 유승민 의원을 유달리 한국 언론이 편들고 있습니다. 이번 이 불출마 선언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알듯이 유승민 의원이 지금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곳이 어디입니까? 대구에서 당선 불가능합니다. 그럼 대구가 아니면 어디서 출마합니까? 이것을 무슨 큰 카드로 희생적 결단을 내린 것처럼 지금 언론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언론대로 따라가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반역적 좌파 대통령을 등장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처했는데 지금 또다시 유승민이 개혁보수란 이름을 가지고 자유우파에 같이 독배를 마시고 그냥 죽자고 하는 제2차 자유우파 분열 공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언론이 편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보수 재건을 위한 저희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니, 보수를 해체한 사람이 보수 재건을 위한 결심을 밝힌다고요?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신설합당 뭡니까 이게? 국민을 속이겠다는 거죠. 속임수 주는 거죠. 합당이면 합당이지 신설합당은 뭡니까? 새로 그러면은 과거는 전혀 없는 걸로 하고 지금 의석수에서는 1대 10도 안 되는데 지금 이 당 새로운 보수당의 지지율은 2%밖에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20% 됩니다. 그 10배입니다. 그런데 1대1로 합치겠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신설합당이라고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완전히 점령군 행사입니다. 합당 결심을 하면서 저는 오직 한 가지 국민의 뜻만 생각하겠습니다. 국민의 뜻 하는 순간부터 정치인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다는 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죠. 대한민국을 거들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보수는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명령을 국민이 내렸습니까? 보수는 합치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은 빠져. 이게 국민의 명령이죠. 보수가 힘을 합치고 다시 태어나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요 대목에서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판단 잘못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등장했다. 그래서 나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합치는 것만으로는 보수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수는 뿌리부터 재건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보수의 뿌리를 잘라먹은 사람이 보수는 뿌리부터 재건되어야 하니까 이게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때리는 격이죠. 그래서 저는 10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보수 재건의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탄핵을 인정하고 탄핵의 강을 건들 때 비로소 보수는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만 보수는 문재인 정권의 불법을 당당하게 탄핵할 국민적 명분과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탄핵을 인정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탄핵을 인정하는 순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속에서 지워져야 하고, 탄핵을 인정하는 순간 적폐수사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데 그거 잘 됐다는 것이고, 탄핵을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는, 정통성은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을 인정하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유승민이라는 자의 역할이 좌익 심부름꾼이다. 좌익 심부름 역할을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더니 이번엔 다시 황교안 체제를 허물겠다. 이겁니다. 황교안 씨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탄핵을 인정하면 보수가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탄핵을 인정하면 보수의 뿌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정당성은 어디에 채웁니까? 껍데기만 남은 낡은 집을 허물고 튼튼한 새 집을 지어야만 보수의 미래를 펼칠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낡은 집이라고 험담을 하는데 그 상태로 만든 제1공로자 아닙니까? 누구에 대한 공로자나 국가에 대한 공로자가 아니라 문재인 세력에 대한민국을 그냥 갖다 바친 자 아닙니까? 그러나 사문친 쪽 어떠면 바로 개혁보수의 상징입니다. 이 개혁보수라는 거짓말, 이건 사기 용어입니다. 개혁보수라는 말은 정치적 사기입니다. 보수가 원래 개혁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하루하루를 개혁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개혁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게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진짜 꿀이라고 하면 될 텐데 거기다가 참 진짜 꿀이라고 한다든지 하면 그게 사기 아닐까요? 얼마나. 진정한 보수는 원칙을 지키되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 보수는 한국 보수 정치가 가야만 할, 결국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길입니다. 낡은 보수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 위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시대 정신을 추구하며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개혁 보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낡은 보수의 부끄러운 과거 중에 최고가 바로 유승민처럼 자당 대통령,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반공에 충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세워가지고 좌익에게 팔아넘긴 이 유승민 이자 아닙니까? 나라의 기둥인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지키는 보수, 정의로운 사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보수,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인권과 법치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들을 온전히 지켜내는 보수, 이것이 바로 개혁보수입니다. 이런 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원래 이걸 다 헌법에 담아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지난 70년 동안 한국 보수가 주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가치인 것처럼 이게 개혁보수라고 들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시대착오입니다. 이게 수구반동 세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자입니다. 수구반동이란 건 뭐냐? 말장난하는 사람입니다. 조선도 시대 때의 이른바 사림, 주자학적 관념론에 빠졌던 자가 항상 이런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유승민 씨는 바로 신종 양반 세력입니다. 이렇게 말장난으로 이 나라를 해보겠다고 하는 자, 실천론이 없고, 더구나 이념 부장이 부족해가지고 좌익은 놀이개가 되고, 지금 와가지고 언론의 힘을 믿고 다시 큰 소리 치는 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분열은 개혁보수가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 손가락질을, 이 글 쓸 동안에 김대중 노무현을 비판했어야죠. 이명박 박근혜를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적 인간 윤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 가려고 했다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고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야당이 된 지난 3년간 보수 정치의 모습도 개혁 보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제일 똑똑하다는 거죠. 한마디 반성이 없어요. 이 반성을 가장 많이 해야 될 자가 반성 한마디 없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훔수하고 있습니다. 합당이냐 독자 노선이냐를 두고 저희 고민이 가장 깊었던 점은 바로 개혁보수의 꿈이었습니다. 개혁보수의 꿈을 꾼 사람이 역사의 수급 반동 세력인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는데 그 선도 역할을 했습니까? 앞잡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놓고 개혁보수의 꿈이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합당 gen심을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솔직히 이 고민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무슨 여고생 수필 같습니다. 이런 감상에 국민들이 그다음에 속아주었다 이거죠. 이것 또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이자 또한.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개혁보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개혁보수의 희망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 무사처럼 하는 게 맞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니 이런 건방진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신을 내려놓게.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아니 개혁보수를 하려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 불출마를 합니까? 지금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불출마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보수가 힘을 합쳐서 개혁보수를 향해 나아가는데 저희 불출마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이 될까요? 불출마가 힘이 될까요? 독이 되지. 보수 재건 3원칙을 처음 말했을 때 약속드렸던 대로 저는 공천권 지분 당직에 대한 요구를 일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참 오만방자하네요. 아니 지금 전국 지지도가 2%밖에 안 된 정당이 지지도가 30%에 육박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공천권 달라고 덩치가 15배 되는 정당에 지분 요구하고 당직 요구하면 그게 제정신이 아니지. 그걸 포기한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심,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글인데 이걸 제가 읽어드리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만은 얼마나 사악한 위선자인가. 조국 이상입니다. 제2의 조국입니다. 3원칙만 지켜라. 제가 원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3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약속도 안 했는데 왜 믿어봅니까? 이게 적반하장에 이제는 오만방자로 갑니다. 후한무치 딱 세 단어가 생각납니다. 적반하장, 후한무치, 오만방자. 그리고 공천은 오로지 개혁보수를 이룰 공천이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도로 친박당, 도로 친이당이 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떨쳐버리는 공정한 공천,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공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국이 원래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조국, 제2의 조국입니다. 이자는. 새로운 보수당의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은 개혁보수의 전사들이십니다. 개혁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꿈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심장의 피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니 심장의 피가 뜨거워지면 죽어요. 이거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바른정당에서부터 새로운 보수당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저를 4번이나 대표로 뽑아주신 대구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가 낡은 보수의 온상이 아니라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가 언제 낡은 보수의 온상이었어요? 고향에 침 뱉고 있습니다. 대구가 배출한 인물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도 아니 이 사람들이 낡은 보수였어요? 그 사람들이 문재인보다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런 배은망덕입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 후한무치, 적반하장, 오만방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에 부끄럽지 않을 정치를 하고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공허한 말을 되풀이합니다. 사림의 피를 이어받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에 충성하는 기계와 품격을 지닌 대구의 아들로 기억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역사에 무식한지 잘 보여줍니다. 살인의 피를 받았다고요? 조선조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공리공론, 사색당쟁, 그리고 사대주의, 그것을 깨고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살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바로 유승민처럼 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인의 정체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나 그 살인 중에서도 다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살인의 나쁜 피를 받은 겁니다. 공천권도 지분도 당권도 요구하지 않지만 아니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요구하지 않는 걸 무슨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당 이후 보수신당은 시의 지도부에게 유일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에는 개혁보수의 꿈과 의지만으로 수개월째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온 중앙당과 시도당의 젊은 당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수의 승리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용승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취직 부탁을 하네요. 취직 부탁.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다 일타가는 저도 혈압이 올라가고 듣는 여러분들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승민을 한국 언론 정치부 기자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언론을 믿고 투표장에 가다가는 또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당시의 국회가 가던 길을 국민들이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소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을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유승민이 제2의 조국입니다. 위선, 후한무치, 적반하장, 그리고 오만방자 이런 점에서 똑같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은 낡은 보수를 청산하자고 합니다. 낡은 보수가 누구냐? 문맥상 이명박 박근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러니까 자신이 좌익과 손잡고 자당 대통령을 몰아낸 탄핵은 정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정당했음을 황교안 대표가 인정하면은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이른바 신설합당을 할 용의가 있다. 이게 오만방자죠. 덩치가 15배나 되는 정당을 상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출마를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왜 합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출마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구에 나와서 떨어질 것이 명백하니까 그 불출마를 무슨 대단한 의거를 하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낡은 보수를 청산하고 보수를 재건하겠대요. 낡은 보수가 왜 낡은 보수입니까? 대한민국의 문명을 만든 이 거대한 세력이 보수입니다. 보수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주도했던 세력인데 그걸 낡았대요. 그러면서 탄핵 인정함으로써 탄핵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권은 정당했다. 촛불 위대했다. 적폐청산 잘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수를 새로 만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말살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보수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 새로운 보수라는 이 말이 바로 이런 사기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개혁보수 합니다. 개혁보수가 아니라 보수 세력의 결정타를 한 번 더 먹여가지고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독극물을 지금 황교안 대표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하나 희한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유승민의 내로남불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유로남불 좀 되겠네. 유승민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이런 유승민을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언론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이런 유승민을 좋아해요.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결정적 오판을 한 게 이런 언론이 밀어준다고 생각해서 유승민과 통합 논의를 했더니 정통 보수 세력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살골을 지금 넣기 직전입니다. 언론, 가까이 있는 이 정치부 기자들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조선동아중앙 같은 이런 메이저 언론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유승민과 손을 잡았더니 오히려 민심과 동떨어지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유승민과 언론,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자칭하는 이 보수 언론이 왜 이렇게 친한가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친밀하느냐. 왜 언론이 유승민을 지원해 주느냐. 이걸 황교안 씨가 간파하고 있어야 이 함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선중앙, 동아 이런 메이저 언론이 유승민을 지원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언론이 유승민과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목이 중요합니다. 언론이 유승민과 김무성 세력, 즉 탄핵파와 손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좌파 세력과 손을 잡고 촛불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짓의 산에, 그분 말대로 거짓의 산에 짓눌려가지고 정치적 압사를 하도록 만드는 점에서 공범입니다. 공범. 유승민과 한국 언론은 공범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제 눈치를 챘죠. 아,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유승민과 손을 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었더니 더 흉악한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이제는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는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고 요사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탄핵에 우리가 가담한 것, 그것도 허위 보도로 언론의 정도를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처럼 워터게이트 사건 때처럼 정도를 걸으면서 탄핵을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사실 보도의 정도를 걸었다면은 욕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오보를 하고 왜곡 보도하고 날조하고 과장하면서 결국은 거짓의 산을 만들어서 짓눌렸는데 이제는 본인들도 죽게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2016년 탄핵 사태에 공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인정하면은 문 닫아야 되죠. 언론의 난이었습니다. 이 탄핵 사태는 2016년 탄핵 사태는 언론의 난이었습니다. 언론의 과장 보도 오보가 그런 국가 변란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오보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조선일보의 오보로서 시작됐어요. 조선일보의 오보가 바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오보로 출발했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그 오보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일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정정보도. 그것도 당당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난 1월 18일자 조선일보 일면에 본 신문은 2016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에 그것도 일면 머리 기사였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였어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 전 1326억 원에 사주었다. 진경준은 우병우 넥슨 거래 다리 놓아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 감아주었나. 진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88억 신고 우 민정수석 문제 안 삼아의 제목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지 못하여 500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애를 먹던 상황에서 진경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넥슨 사이의 거래를 주선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팔아 가산세 납부 부담을 들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진경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사실이 없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대가로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묵인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실제, 이건 완전히 조작 보도였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보가 아닙니다.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대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본보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보의 해당 기사들을 바로잡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이게 바로 박근혜 탄핵의 단초를 열었습니다. 한 몇 달 동안 조선일보가 보도하니까 다른 신문들도 몽땅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격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를 나게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조작 보도를 하는데 다른 언론까지 다 따라온다.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정권과 조중동 언론이 대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적대적 관계에 들어갔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론이 최서원 씨 사건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말에 JTBC가 최서원 것이라고 주장하는 PC를 폭로하면서 대폭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촛불 시위를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계속 100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100만 촛불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였던 사람 100만 명 맞습니까? 많이 잡아봤자 20만 명입니다. 많이 잡아봤자. 5배 과장을 했습니다. 5배 과장. 그리고 희한한 오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언론의 난이란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만, 책이 몇백 페이지 될 정도의 오보였습니다. 제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미국 대사관,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촛불 시위에 동조해가지고 밤 7시에 소등하는 행사, 불을 끄는, 촛불을 잠시 끄는 행사에 동참했다. 그래서 대사관 불을 껐다 하는 기사가 전 언론, JTBC를 비롯한 전 언론에 퍼졌어요. 그 며칠 뒤에 미국 대사관 고관을 만났더니 이분이 한국 언론이 이럴 수 있느냐고 개탄했습니다. 이런 내정 가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한테 전화라도 걸어야지. 전화 걸지 않고 멋대로 이렇게 촛불 시위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도문을 내었더니 바로 잡아주는 데가 4군데밖에 없었답니다. 이건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선동기관입니다. 선동기관. 선동기관. 그리고 또 있죠. K스포츠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기업인의 도움을 받아서 K스포츠재단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게 논점의 중심이 되었는데, K스포츠재단은 이사장은 정동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서원 씨가 자주 다니던 마사지 센터 소장이었다. 마사지사였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마사지사였대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여성 마사지라는 어떤 묘한 이미지, 아무리 그렇지만은 어떻게 마사지사를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하느냐, 이미지가 아주 불결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물러난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오보를 한 겁니다. 마사지 센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스포츠 치료 센터입니다. 또 정동춘이라는 사람은 박사학위도 있고 야구 선수도 했고 완전히 스포츠 과학의 전문가예요. 마사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과거에 마사지에 관한 책을 하나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마사지 센터 소장이라고 해놓으니까 얼마나 인상이 나쁘게 덮였습니까? 그런데 요사이도 국어를 검색을 하면은 정동춘 마사지 센터 장이다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몇만 건이 그냥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거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여기 오보 안 한 언론이 없어요. 이런 오보를 하고도 아직도 바로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고 사여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거불능하게 만들고 언론이 앞장서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 그리고 드디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해가지고 일대 선동으로 정권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한국 헌정질서에 변란이 생긴 거죠. 이 출발점은 언론이었습니다. 그 언론이 바로 지금 유승민을 다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때 유승민을 응원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집권의 길을 열었던 오늘의 언론이 지금 이 시점에서 유승민을 응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또 두 번째의 결정적 실수를 만들 겁니다. 즉 언론이 유승민을 밀게 됨으로써 보수를 다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오만방자하게 황교안을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황교안 씨가 유승민을 대우해 주는 걸 보면서 유승민을 가장 싫어하는 정통 보수 세력이 자유한국당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합당하자고 했는데 신설합당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합당하자고 했지만 합당하는 순간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이미 그런 예상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유승민을 앞세워서 또 보수를 분열시키겠다는 게 한국 언론의 의도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과거를 덮자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글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그 양식이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아닙니다. 한국 언론의 양식은 이런 엄청난 오보를 하고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언론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일단 오보를 합니다. 그럼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지 않아요. 바로잡지 않습니다. 다만 요사이 조국, 울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제대로 하고 있는 점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순간에 지금 유승민을 밀어붙여가지고 황교안과 억지 짝짓기를 맺기로 하는 또는 또 한 번의 이념적, 전략적 실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는 조중동 등등 언론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무엇보다도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초래한 1등 공신 유승민과 손떼라. 유승민은 제2의 조국이다. 내로남불, 오만방자, 적반하장, 후한무치. 권력과 싸우는 자유로운 시민의 존재, 권력과 싸우는 개인의 존재,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선동과 싸우는 국민의 존재가 사라지면은, 약해지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동 언론과도 싸워야 됩니다. 좌익 권력과도 싸워야 합니다.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조국 전 법무장관과 매우 비슷한 논법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오만과 위선, 후한무치, 적반하장 뭐 이런 거였습니다. 우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말은 요약하면은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지 않는 정치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아들에게 넘긴다든지 뭐 그런 일이 아니면은 왜 불출마를 합니까? 그 좋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야죠. 또 이 사람은 보수를 개혁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아니 보수 개혁을 하려면 국회의원이어야지 원외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솔직하게 내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선 것은 잘못이었다. 그러니까 정계를 은퇴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한 일을 한 것처럼 오히려 황교안 자유한국당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탄핵 인정하라. 탄핵은 잘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라. 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희한한 불출마 선언인데 불출마 선언이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불출마 선언 해놓고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의 적반하장 후한무치가 생각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분류를 해보니까 7가지 관점에서 7개 관점에서 조국, 유승민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억지입니다. 반성과 사과가 없습니다. 조국이나 유승민이나. 유승민, 조국의 입으로부터 사죄,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유승민은 김정은 세력과 싸우는 자유민주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하여 좌익과 손잡은 데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정당했다면서 어제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가지고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탄핵의 정당성을 황교안 대표가 인정하면 그 길로 정치 생명 끝나는 건데 같이 자살하자는 겁니다. 이거. 조국이 자신의 반대한민국적 불법활동, 즉 레닌주의에 입각한 산업행 사회주의 혁명이죠. 혁명을 시도한 데 대하여 사과는커녕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강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억지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이거. 두 번째, 위선과 오만이죠. 유승민은 자신만이 개혁적 보수이고 이명박도 박근혜도 대구 세력도 다 낡은 보수라고 폄하를 합니다. 한국 역사의 수급 반동 세력인 좌익을 위한 봉사로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 역할을 해놓고 그런 행위를 개혁이라고 미화하고 있는 꼴입니다. 개혁 한 번만 더 했으면 대한민국 딱 적화되겠군요. 이 유승민의 사전에는 배신과 부역이 개혁인 모양입니다. 조국이 검찰을 좌익 정권의 죽으로 만들려는 책동을 검찰개혁이라고 호도한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적반하장이라는 점에서 비슷해요. 정당 지지율이 2%밖에 안 되고 의석수로는 자유한국당의 15분의 1 정도인 새로운 보수당이 한국당에 대하여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라느니 신설합당을 하자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분열시키고 탈당하여 새 당을 만들었다가 그 당도 또 부수고 새 당을 만든 자가 통합을 운운합니다. 우파를 반역한 자가 우파의 간판을 그나마 지키고 있는 제1야당을 졸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면 사과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법적 대응 운운하였던 조국의 얼굴과 겹치는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장난. 이 말장난이 조국과 유승민의 특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인권과 법치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들을 온전히 지켜내는 보수, 이것이 바로 개혁 보수입니다. 아니 그런데 자유, 평등, 공정, 정의, 인권, 법치, 민주, 헌법 가치 이거 안 지키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다 지키겠다고 해놓고 다 부수고 있습니다. 근데 지켜내는 보수가 개혁 보수래요. 아니 말만 하면 개혁 보수가 됩니까?
좋은 말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됩니까? 유승민이나 조국이나 말은 번들어하게 하지만 행동이 위선, 오만, 분열주의입니다. 유승민의 기자회견은, 오늘 기자회견은 교은영색의 말잔치입니다. 조국이 수많은 트위터를 통하여 남겨놓은 그 화려한 수사, 즉 레토릭과 비슷합니다. 좋은 말 쓰는 사람, 아름다운 말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고상한 척하기에서 갔습니다. 합당이냐,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합당이냐 독자 노선이냐를 두고 저의 고민이 가장 깊었던 점은 바로 개혁보수의 꿈이었습니다. 꿈이 나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합당 결심을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솔직히 이 고민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완전히 고등학교 수필 시간에 나올 만한 건데, 글쎄요, 보수 대통령을 좌익 앞에 제물로 바친 보수 배신자가 개혁 보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려고 작심한 조국이 입만 열면 정의 공정 이야기했던 것과 꼭 같습니다. 이것은 고상한 척하기입니다. 고상한 척하기. 여섯 번째, 수구 반동 세력이란 점에 같습니다. 조국과 유승민의 공통점은 이자들이 바로 역사의 반동 세력이고 수구 세력입니다. 무엇을 수구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명분론, 말장난, 위선, 오만, 산업공상 시절의 양반의식, 이들이 신종 양반 세력입니다. 신종. 실천력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말로만 사람을 속이는데 능한. 유승민은 오늘 이런 문장을 썼어요. 사림의 피를 받아 이어받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에 충성하는 기계와 품격을 지닌 대구의 아들로 기억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아니 21세기에 조선조의 수구 낙후성을 상징하는 사림의 피 운운하고 있어요. 사림. 주자학적 명분론의 포로가 된 사림의 공리, 공론과 위선이 조선조의 멸망을 부른 주 요인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조국과 유승민류의 관념적 명분론자들이 조선조의 그 사림의 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 대통령을 국가 반역 세력과 손잡고 탄핵해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자가 충성을 이야기하고 기계를 이야기하고 품격을 이야기합니다. 대구에 대한 모독입니다. 일곱 번째 공통점, 후안무치죠. 출마해도 낙선을 할 것이 분명하니까 불출마하는 것인데 생색을 내고 있어요. 분열주의자가 통합을 이야기하고 수구 반동이 개혁을 말하며 배신자가 기계와 충성을 내세우니 이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그리하여 유승민은 제2의 조국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조국은 한국 자칭 진보 세력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이 내린 분입니다. 유승민은 뭘 보여주느냐? 가짜 보수주의자, 자칭 개혁적 보수주의자들이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조국에게 더 이상 끌려가다가는 제3의 조국이 될, 이런 유승민에게 계속 끌려가다가는 제3의 조국이 될지 모릅니다. 보수 분열자가 될지 모릅니다. 황교안 대표 판단 잘 해야 됩니다. 언론이 유승민을 밀어주는 것은 언론과 유승민이 박근혜 탄핵의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약점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언론이 하자는 대로, 조선일보가 하자는 대로,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망합니다. 사실에 기준해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잘 읽고 저 광화문에 모인 순수한 국민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총선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유승민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총선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